이제 그 오늘의 주제는 기질, 성격, 체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 여러분과 이제 어, 상담, 한약 상담의 어, 또 다른 어떤 그 재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한약을 하기 때문에 체질에 대한 이해는 어, 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체질에 대한 것들을 뭐 판별하고 체질에 맞는 어떤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체질을 갖고 어떻게 상담 장면에 끌어들일까에 대한 문제는 역시 또 하나 다른 어떤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체질에 대한 것들에 접근을 하고 또 저변에 체질이란 걸 이해하기 전에 기질, 성격이라는 어떤 문제를 갖고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결국 사람의 특성, 특히 사람의 개별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내용을 갖고 오늘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이걸 준비하면서, 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이런 거를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 그, 체질이 뭐냐?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뭘까? 나의 본성이 뭘까? 이런 거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MBTI 같은 걸 물어보면 학생들이 거의 뭐 모든 학생이 자신은 어떤 유형이야? 라는 말을 쉽게 대답을 하죠. 사실 MBTI도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개인의 특성을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성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알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게 하는 거고,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진행하는 어떤 그 깊이,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한의사가 한약 상담을 진행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지 않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재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자원을 활용해서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주로 워크북 1에서는 행동 수정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이제 다뤘습니다. 즉, 어, 명상훈련, 기수련,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또 자신의 몸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이겨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의 주제는 마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황제내경에 심자 군주지간 신명출원이라는 아주 명확한 명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은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마음은 군주의 역할, 즉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서 자신의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심 그리고 성이라는 거를 다루는 문제고 그 사람이 자신의 심성을 어떻게 잘 다루냐가 숙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상당 장면에서는 그 성이 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정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의 문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앞에 성과는 달리 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늘의 뜻, 자연의 이치라는 거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의 이치, 하늘의 뜻을 얼만큼 잘 조화롭게 다스리느냐의 문제도 역시 마음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가 되는 거죠. 다만 상담에서는 그 리가 기라는 거를 통해서 밖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리와 기를 다루는 그런 상담도 우리가 그 마음 다스리기 훈련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의사의 마음 공부, 한의학의 마음 공부하는 거를 한번 어떻게 할까라고 하신다면 저는 심경부주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심경부주는 어, 유학이 성나라 시대 때까지 쭉 발전을 하다가 점차 유학이 쇠퇴를 하면서 도교와 불교가 사람의 마음 다스리는 어떤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가 될 때 유학이 위기를 느껴서 그것을 유학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경부주입니다. 그래서 신경부주는 주자학, 성리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마음수행법 중에 주자학과 성리학은 실제로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특히 조선 후기에 어, 사단칙정론이라는 성리학의 꽃을 피웠고 그 결과물이 의학적으로 반영된 게 사상의학입니다. 즉 사상의학의 공부를 하는 내용은 유학에서 출발한 사단론 그리고 성리학에서 그것을 해석한 이와 기, 성과 정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을 사상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질에 맞는 삶, 체질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경의 기준에서 본다면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 또 특히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하늘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공부까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자학, 성리학, 또 사상의학, 체질, 본성, 그런 모든 것들은 상담의 주제로 매우 필요하고 특히 한의학 상담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기묘한 주제가 되는 거죠. 한의학에 대해서 마음 설명에 대해서는 뭐 그 한의학 상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음양, 정기신, 오행, 혼신의 백지, 심의사르지, 육기, 칠정, 심지어 팔괘를 갖고도 마음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통해 어, 그 환자의 정신적 고통, 괴로움을 해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진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켄 윌버라는 무경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을 스펙트럼 수준으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기법 가운데서 과연 한의학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임상 현장에서 단순 상담과 지시 치료를 하죠. 즉, 그거는 자기의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페르소나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일그러졌을 때,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당신의 지금 그 페르소나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과정이 그런 치료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과제는 정신분석 혹은 인지치료, 자아심리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자아 수준에서 자아와 자기의 몸과의 괴리 상태를 우리가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자아가 자기 몸뚱아리를 자신의 주도적,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자아가 깨져서 흔들리고 있는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습관화하거나 이런 걸 이제 고쳐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석이라는 걸 틀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접근의 방법은 소위 말하는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를 알아가는 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살아가야 될 목적.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실존적으로 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인본주의적 입장, 또 우리 어, 많이 요새 얘기하는 매슐로우 욕구가 어떤 욕구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 또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삶의 철학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자기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그런 관점의 치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레이어는,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도교나 또 기독교, 유대교, 뭐 등등의 불교 등등의 내용인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성스러운 우주, 그 다음에 그런 자연, 우주와의 합일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환자와 주로 대화를 나누고 환자한테 어떤 거를 권하는 것은
저런 여러 가지 상담 기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혹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준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준이 높다가 아니라 각각의 그 상담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의 상담의 기법이거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는 환자한테 걷기 명상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 되면 어, 집안에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뭐 맨발 걷기 같은 것들을 하십시오. 아니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자연 속에서 당신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바다를 가서, 어, 바다를 딱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나니까 자기의 그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떤 인간사의 괴로움이 좀 사라지고 화병의 마음속에 있었던 억울함과 분함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스러운 우주, 합의의식이 제가 환자한테 준 상담의 방법입니다. 즉, 한의학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점을 찾아줌으로써 치유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자연과의 합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 환경에서 어떤 그 휩싸이지 않고 자기 균형을 자주하는 것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로 한의학 상담의 많은 부분은 이런 인본주의 상담 혹은 이런 그 철학 저 영적 상담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 상담, 그리고 어, 한의학 그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정신요법, 그 다음에 철학 상담, 그리고 한의학 상담, 이것을 각각 나눠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레이어에 속하는 것이 한의학 상담에 훨씬 더 가깝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길을 논할 때는 하늘로부터 얻는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레이어에 속하는 상담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상담이 굉장히 수준 높은 상담이다라고 정의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세 번째, 네 번째 상담, 그거 너무 뻔한 상담 아니냐라고 제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환자가 변화하고 치료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상담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일단 우리가 환자의 어떤 면을 상담을 하고 어떤 면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정신장애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즉, 환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여러 과정, 충격, 갈등, 탈진, 이런 과정을 겪고 궁극적으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서의 가운데서 환자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건에 대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자원, 체질, 성격, 기질을 판단해야 홀바디,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기반한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환자가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열심히 듣게 되죠.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것 자체에서 일단 첫 번째 치료 프로세서가 생깁니다. 다만 그런 프로세서를 듣는 가운데서 과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점도 한번 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고통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뭐냐면 앞서 말한 이런 스펙트럼 가운데 어떤 상태에 위치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야 최소한도 그 문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사건과 연관된 기억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억의 문제는 어, 왜냐하면 그 기억이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그 기억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증폭되거나 심지어 어떨 때는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과거의 기억과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상담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고통과 연관된 개인의 특성 역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특성과 지금의 고통이 인과관계가 있냐,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찾아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갖고 고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요인,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결과로 남는 증상. 이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즉, 어, 여러분들이 환자와 그 면담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다 해야 될 내용인 거죠. 어, 기질과 체질, 성격, 지능과 능력, 기본적인 체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질 혹은 체질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가기 위해서 자신이 거기에 맞춰서 생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흔한 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은 약간 강박 성격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겠죠?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꼼꼼한 사람들이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뭐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수를 하다가 창피를 당한 경험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성격을 강박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성격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지만 지능과 능력, 기본적인 체력과 건강, 이것도 이제 타고난 내재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내재적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 외부 환경, 즉, 그 사람의 태어난 지역, 경제력,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간관계, 가족, 친구, 이런 건 이제 환경적 요인이 그 사람의 어떤 병을 만드는데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 사건, 즉, 어, 충격, 트라우마 같은 것과 일상에서의 소소한 자극들,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스펙트럼에서 본 것처럼 그 스트레스 사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 분노, 갈등, 불안, 우울, 무기력, 신체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습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만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나타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증상,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 정신적인 문제를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 질병을 악화시키고 또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또 유발하고 거기에 개인의 특성이 또 개입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개인의 특성, 즉 취약성과 강점의 관점에서 현재 고통과 증상은 나의 어떤 특성 때문일 것이다 라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그리고 결과에 해당되는 현재 고통과 증상은 어떤 자극과 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된 것이다라는 축이 하나가 있죠. 또 하나의 축은 지금 내가 현재의 고통은 시간적으로 볼 때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시간축이 역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는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보게 되면 과연 성격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의 스트레스 사건이 해결됐느냐? 아직 안 됐느냐?
그 다음에 최근의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앞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변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기질, 성격, 체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른바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난 특성과 측면. 근데 사실은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는 현대 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밝혀낼 수는 없고, 최소한도 그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작용되는 특질을 갖고 설명하는 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서적 특성과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기분 혹은 기분의 패턴과 연관돼서 기질을 설명을 합니다. 뭐 우리가 흔한 쉽게 말한 것 중에 뭐 욱하는 기질, 뭐 급한 기질, 이런 게 이제 기질에 관한 거고, 어떤 사람은 나 그 사람은 돌다리로 두들기는 기질, 이런 게 이제 기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이것을 어, 타고난 특성과 측면이다라고 본다라면, 어,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적인 측면과 고려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융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능과도 연관이 됩니다. 즉, 융은 인간이 타고난 네 가지 기능, 즉, 어, 그 감정, 감각, 사고, 또 직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기질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가 쉽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영구적인 형태로 남는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적 방식이에요. 습관적 방식이란 뭐냐? 라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다가 어떤 경험, 트라우마, 스트레스, 환경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맞춰진 그 사람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강박 성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뭐 좀 많이 혼난 사람들, 부모가 무서운 사람들은 강박적인 태도를, 뭐 집에 오면 항상 손 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맨날 엄마한테 혼났던 사람들의 어떤 뭐 특성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체질은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체질은 실제적으로는 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야말로 성리학에서 성의 부산물인 거죠. 그 성은 주자학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단론, 즉 인의예지에 기반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그 본성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질인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너의 본성은 어질인이야 라고 할 때 제가 그 본성을 왜 갖고 있을까요? 그 본성은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로 따지면 주작에서 말한 리기론에서 리가 바로 하늘의 뜻이 사람한테 임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성향을 성이라고 하고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질의학에서는 자신이 갖고 태어난 본성을 깨닫고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본다면 체질을 본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본성, 또 그 사람의 취약성, 그리고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기질, 성격, 체질을 상담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본성을 깨닫고 취약성을 알고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하는 상담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상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상담의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도출과 공감, 그리고 이해입니다. 즉,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그냥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이것을 의학의 입장에서 또 심리학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그 객관화를 시킴을 통해서 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당신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라는 공감과 이해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지금의 문제가 어떤 거에 의한 인과관계, 어떤 거에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상담 과정이죠. 그다음에 그 과정은 뭐냐라고 하면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합의해 가는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몸에서 경험하고 또 스스로가 치유의 프로세서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경험, 가상적 경험에 근거한 과제를 내고 환자가 그 다음 주에까지 그거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다 되는 것이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질, 성격, 체질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한약 상담의 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한 후에 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 이 상담을 진행할 거냐를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의학은 인간을 접근할 때 온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워크북 1에서 온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균형과 조화, 그 다음에 순환과 교류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 온전한이란 건 뭐냐라고 하면
뭔가 불균형된 것을 균형시키고 부조화된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 즉, 음양과 오행을 잘 사람한테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몸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순환되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나와 환경과 교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홀리스틱한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왜 특성이냐? 라고 하면 인간은 본성이 각각 다른 것, 기질이 다른 것,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고통은 왜 오냐? 바로 개인, 환경, 환경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까 말한 온전한 인간을 위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과 관계, 인과관계,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한의학의 기본 치료 원리, 또 다른 치료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 상담의 아젠다는 한의학을 통한 인간의 이해,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과 연관된 정신적 고통과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특성, 즉, 강점을 활용하고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인간을 향하기 위한 개인의 바람직한 노력. 서양 심리학, 융 같은 경우는 개성화라는 말을 썼다면 우리는 좀 온전함,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각각이 갖고 있는 자신의 특성을 잘 다듬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상담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즉 환자가 매일 겪게 되는 고민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상생활의 문제중심 상담 역시도 우리가 어, 그런 어떤 인간과 환경의 인과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할 4주 동안의 이 공부는 어, 기본적으로는 8회기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거고, 어, 다음 달에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네 개에 관한 회기를 갖고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주에는 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회기에 관한 내용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할 그런 프로그램 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1회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1회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1회기는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질, 성격, 체질에 대한 이해를 잠깐 했고요. 특히 고통과 인과관계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찾아가는 작업이라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질, 성격, 체질, 본성, 마음 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사례 1과 사례 2를 봅시다. 뭐 가장 흔한 사례가 중년 여성이 오랜 동안 참고 지낸 가운데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신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때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과 신체 증상을 주목하겠죠. 반대로 젊은 남성이 직장에서 분노 때문에 화병이 나타났다. 자기는 도저히 이놈의 회사를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라는 어떤 것들을 갖고 어, 병원을 저의 이 분노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가 주목을 받겠죠. 하지만 살해 원이라고 해서 성격적인 요의가 없는 게 아니고 살해 이라고 해서 증상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가 오더라도 역시 기질, 성격, 체질의 문제를 모두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냥 아주 어, 조금은 교과서적인 내용의 어,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질은 뭐냐?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감정과 특성을 보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때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기질입니다. 즉, 젊은 남성이 직장적인 생활을 해서 분노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만약 어린 시절에는 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의 지금 이런 양상은 기질보다는 성격에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주 아주 어린 시절, 즉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질적인 요소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이제 뭐 그 한의학에서 체질 얘기를 한다면 너는 원래부터 화가 많았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그런 기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질문 던지는 것 중에는 뭐냐면 일상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나타나나 두드러진 감정은 가장 쉽게 두드러진 감정은 무언가라는 거를 찾는 게 기질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느냐도 기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만약 이 젊은 남자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맞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분노를 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기질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소양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나냐,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난 지금 화를 이렇게 냈지만 솔직한 얘기로 후회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기질에 가깝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격은 어떠냐? 라고 한다면 성격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 그 일 이후부터 내가 좀 이상해졌어. 라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 라면 그거는 성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저도 조금 이제 그 강박 양상이 있는데 집에 아파트를 문을 닫고 1층까지 내려왔는데 문 닫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가서 이제 닫는다. 이건 뭐냐면 한번 뭐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기가 변한 거죠. 다만 그런 변화가 역시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앞서 기질과는 달리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미 자기의 성격이 돼버린 거죠. 상담 장면에서는요, 앞서 말한 그런 상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격 때문에 당신이 지금 성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한 성격이 꼭 나쁘다고만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이제 성격의 다른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불편하지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해서 보는 거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함께 바뀐 성격, 본래 모습과 다르게 드러난 모습, 이런 것이 성, 바뀐 것은 정, 본래 모습은 리, 바뀐 것은 기, 이렇게 바뀐 것이 체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사람이 막 쉽게 밖으로 막 외향적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게 본성인가? 바뀐 건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MBTI에서 I와 E가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E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I가 된다. 어떤 본성은 나는 원래 이건데, 지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바뀌었다. 이런 게 이제 본성과 바뀐 성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요인 가운데서 아까 말한 이런 그 리스트업을 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냐를 퍼센타일을 쫙 정리해서 자기 분석을 하도록 돕습니다. 나의 고통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더 많을까? 백분율로 조사해 보면 조금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질문이 만약 내재적인 요인, 성격 기질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내재적 요인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재적 요인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나는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객관적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자, 탐색해 보자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 거기에 부합된 교육을 환자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괴로움이 있군요. 나의 강점은 이런 것 같군요. 라고 자기의 강점과 취약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생활에 접근해서, 어, 스트레스가 바뀔 때 자신이 어떻게 바뀌나, 또 자신이 평화로울 때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거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사례 분석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통증 환자, 암 환자, 우울증 환자 사례를 잠깐 드러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런 사람한테 어떤 식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논의는 어,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제가 주관적으로 환자와 상담하는 어, 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드렸고요. 어,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윤석희 박사님께서 어, 비실 성격 체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그런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9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